정희는 자동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투명했고 투명한데도 안쪽은 낯설었다. 정희는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다. 가벼운 비닐봉투.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봉투. 그런데 오늘은 그 봉투가 정희의 저녁을 한 발 앞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정희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정희를 조금 정신들게 했다. 정희는 한 발을 내디뎠다.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선 소리.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이 열리는 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알았다. 문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이 어렵다는 것도. 병원 로비는 조용했다. 낮에 사람들로 꽉 찼을 공간이 밤에는 텅 비어 있었다. 접수 데스크 쪽 불은 꺼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정지된 모니터만 남아 있었다. 정희는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장면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했다.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조금 안심했다. 누군가가 있다면 정희는 더 긴장했을 것이다. 정희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하지 못했으니까. 정희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바닥에 남았다. 병원이라는 곳은 낮에는 사람 소리로 가득한데 밤에는 자기 소리만 들리게 만든다. 정희는 자기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게 싫었다. 싫어서 더 조심히 걸었다.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 소리는 병원이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다. 정희는 그 소리를 따라 경비실 쪽으로 걸었다. 경비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신문을 반쯤 접어든 채 TV를 보고 있었다. 정희가 가까이 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순간 봉투를 더 꽉 쥐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질까봐가 아니라 말이 입에서 미끄러질까봐. 정희는 말을 정리하려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죄송한데요. 남자는 정희를 한번 보고 정희 손에 들린 봉투를 한번 봤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봉투를 들어보였다. 이게 공원 벤치에 있더라고요. 누가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정희는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라고 말하면 정희는 아직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서. 남자는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분실물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냥 두고 오기가 좀 그래서요. 정희는 왜냐하면 그게 누구 것인지 알아서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건 분실물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번 들어보았다. 무게를 재듯. 연락처 같은 건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도 몰라요. 정희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조금 우스웠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봉투를 들고 경원까지 온 사람. 정희는 그걸 자기 말로 확인하자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남자는 봉투 입구를 한번 힐끗 봤다. 정희가 재빨리 말했다. 저도 안 봤어요. 안 보려고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요. 분실물 접수하려면요. 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아주 살짝 찌그러졌다. 확인. 정희는 오늘 하루 내내 확인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확인 앞에 와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조심히 열었다. 정희는 고개를 약간 돌렸다. 보지 않으려고. 보지 않는 게 예의라고 믿어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습관. 남자는 봉투 안쪽의 종이를 살짝 꺼내 한번 펼쳤다. 한국병원이라고 써 있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등 뒤가 조금 서늘해졌다. 정희가 이미 봤던 단어였는데도 남의 입으로 나오니 더 단단한 현실이 됐다. 남자는 종이를 접으며 물었다. 이거 오늘 날짜 맞고요? 시간도 오늘 밤이네요. 정희는 시간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다. 시간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 사람도 아마 시간을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정희는 그 시간을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셈이었다. 남자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적었다. 공원 벤치. 어디 공원이죠? 정희는 잠깐 머뭇거리다 공원 이름을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마저 적었다. 찾으러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내가 이제 뭘 더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 안도감이 정희를 조금 살렸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투명한 보관함 같은 곳에 넣으며 말했다. 혹시 안에 중요한 거였으면 본인이 찾으러 올 거예요. 정희는 그렇겠죠? 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찾으러 올까? 라는 질문이 입안에서 돌다가 삼켜지는 걸 느꼈다. 정희는 그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질문은 분실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으니까. 정희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정희는 돌아섰다. 돌아서면서 로비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꺼진 접수 데스크, 환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길게 뻗은 복도. 정희의 시선이 복도로 한번 끌렸다. 정희는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정희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봉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정희는 그 사실이 순간 부끄러웠다. 부끄럽다는 건 자기 마음이 들킨 느낌이라서.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희야,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정희는 복도 끝을 보았다.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게 오히려 정희 마음을 더 움직이게 했다. 혹시 저쪽일까? 정희는 그런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정희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희는 분실물을 맡기러 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 다음부터는 선을 넘는 일이다. 정희는 선을 넘는다는 말이 정말로 무서웠다. 왜냐하면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 돌아올 때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희는 발끝을 로비 바닥에 붙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서 눈을 떼고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희는 그 동작이 쉽지 않다는 걸 자기 몸으로 느꼈다. 돌아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정희는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용기만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용기도 용기라는 걸 오늘 알았다. 정희는 자동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은 다가오자 다시 조용히 열렸다. 정희는 문턱을 넘으며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닭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정희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고마웠다. 차가움은 정희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았다. 정희는 병원 앞에 잠깐 섰다. 건물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정희는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오늘 어디까지 한 거지? 분실물을 맡겼다. 그게 전부인데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자기 마음이 병원 안쪽 어딘가를 아직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정희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않았다. 다그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정희는 대신 그 마음에게 말하듯 속으로 한번 정리했다. 여기까지. 정희는 그 말을 하자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 가벼워진 만큼 조금 허전해졌다. 정희는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정희는 경원 앞을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문득 경비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찾으러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정희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이 봉투를 찾으러 올 때 경비는 뭐라고 말할까? 어떤 분이 공원에서 주워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분을 떠올릴까? 정희는 자기 얼굴이 떠오르는 걸 상상했다가 금방 고개를 저었다. 정희는 그런 상상을 하면 또 선을 넘을 것 같았다. 정희는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났다. 정희는 그 하얀 숨을 보며 오늘의 저녁이 이상하게 길었다고 생각했다. 길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 정희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정희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정희는 자기 저녁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정희는 컵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마음을 오늘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정희는 경원 문 앞에서 멈춘 사람이었고 오늘은 병원 문을 지나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정희는 불을 끄며 잠깐 생각했다. 그 사람은 봉투를 찾으러 올까? 정희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질문은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희의 몫이기도 해서